안녕하십니까 선배 후배님들, 안전하는 아빠 안전아빠입니다. 오늘 영상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기준 두 번째 영상이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네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널리 양해 바라겠습니다. 안전기준은 총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안전기준에서 이제 기계 파트는 저번 영상에서 이제 업로드를 했고, 이번 영상에서는 안전기준 두 번째 영상으로 폭발 화재, 화공 쪽, 그 다음에 전기 쪽으로 영상을 업로드하고, 다음 영상에서 요 나머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발 화재 및 위험물 누출 위험의 방지, 안전기준의 두 번째 장입니다.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는 이제 여기 보시면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그래 물반응성, 인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 인화성 액체, 그 다음에 인화성 가스, 화기, 부식성, 급성, 독성을 이거의 조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내용도 아셔야 되지만 이 물질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폭류가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 모르고 이거 뭐 물인고, 그다음에 산액고,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니까 산액고. 그래서 요거를 일단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인화성 액체는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계기구 작동시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건이나 세척 도장을 하는 데에서는 전기기계 기구를 작동시켜서는 안 되고, 인화 화한계 값이 25%를 넘지 않도록, 인화 화한계가 넘지 않도록, 예, 충분히 환기를 시켜줘야 되고, 가스킷 같은 이제 실링 재료 같은 경우에 완전히 밀봉을 시켜야 되고요. 노출되지 않도록. 그리고 도형 스프레이 건과 동시에 작동되도록 연동해야 되고, 뭐가 그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할 때. 그리고 컨센트 등이 전기기구는 밀폐 공간 외부에 설치돼서 안에서 하지 말고 딸깍 켰을 때 이게 팍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스 용접의 작업 보시면 이제 여기 그 용접 용단 가열 작업을 할 경우에 화재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가스 그 통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스 등의 호수의 취관은 손상 마모가 없는 거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호수랑 이 가스 통이랑 연결되는 조인 기구는 누출되지 않도록 잘 써야 되겠고, 이게 뭐 어차피 다 전용 공구로 기성품이 다 나와 설치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방출되지 않는 구조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이름표 등을 붙여가지고 가스 공급에 대한 오조작을 방지해야 되고, 근로자가 조절 밸브를 서서히 조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가스 등의 공급구나 밸브나 그 콕을 잠가야 되고, 작업이 끝나거나 그 작업 장소로 떠날 때에는. 그리고 불량 체계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요 내용들이 주로 이제 나오는 부분들, 예, 보시면 되겠고, 가스 용기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통풍이나 환기 불충분한 장소, 화기 사용하는 장소의 그 부근, 일하스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섭씨 40도씨 이하 유지해야 되고요. 전도 위험이 없도록 해야 되고, 충격을 가하면 안 되고, 캡을 씌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항상 이제 깨끗하게 먼지가 푹 쌓이지 않게끔 깨끗하게 닦아놔야 된다는 거죠. 먼지가 쌓여도 먼지가 발화원이 돼가지고 불이 날 수가 있습니다. 특정 구간에 있어서는. 그래서 잘 닦아놔야 된다는 거고요. 가끔 우리 그 뉴스에 보면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났다고 해가지고 벽면이 탔다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가열된 그 배관이나 그 내부의 펌프나 이런 것들이 주변에 먼지가 너무 쌓였다 보니까 그거랑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아니면 그게 타오르면서 먼지가 발화원이 돼가지고 점화원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먼지 청소를 잘 해줘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인화성이 있는 액체는 섭씨 250도 미만의 액체를 뜻하라는 거죠. 인화점이. 뭐 지금 정인데,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시고, 읽으시면 그냥 상식선에서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화재 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이게 좀 자주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요거는 13회차 시험에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예. 특히 1차는 무조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화재 예방법도 이제 최근에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위험물의 사용 보관 현황 파악, 그리고 화기 작업 인근의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그 다음에 용접 불티 비산 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환성 가스가 남지 않도록 환기, 작업 근로자한테 화재 예방의 피난 교육, 공학적 대책, 현장의 대책, 관리적 대책, 지금 다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안전관리론에서 적용되는 게 맞춰서 지금 돼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화재 감시자. 화재 감시자는 지금 요 내용에 이제 들어가서 화재 감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작업 반경 11m의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작업 반경 11m 이내 불꽃에서 쉽게 발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등에 의해서 열 전도나 열 복사에 의해서 뜨겁게 열이 옮겨가서 거기서 불이 날 수 있는 장소에서는 화재 감시자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 장소에 경보용 설비, 소화 설비, 소화기가 갖춰져 있는 경우에는 괜찮다. 근데 보통 보통 이제 선임을 해서 그게 거기 있도록 해야 되죠. 업무는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업무의 그 여부의 확인, 그리고 검지기, 경보기의 작동 여부 확인. 이게 작동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리고 근로자의 대피 유도. 그리고 사업주는 화재 감시한테 대피용 방연 장비를 지급을 해야 되죠. 예. 개정이 2022년 10월 18일에 됐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개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불연성 재료라는 거 눈여겨보시고, 난연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은연금을 취급할 때 수직 방지 이런 거 한번 보시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 바닥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할 것, 그리고 천정등에서 빗물이 세워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은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은 바닥, 벽, 기둥, 계단, 지붕은 불연성으로 해야 된다. 골조 전체죠, 사실. 골조 전체. 바닥이랑 벽이랑 기둥이랑, 그리고 보가 안 들어갔네. 아, 보가 없네. 근데 보 대신 지붕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불연성 재료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덮개 접합부, 적절한 가스켓. 저 가스켓이 파킹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이해가 빠르니까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학습의 배관의 밸브 또는 개폐 빈도.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개폐 빈도, 위험 물질의 종류, 온도, 농도에 맞춰서 내구성 있는 재료를 배관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죠. 요 네 개를 검토해가지고. 이게 이제 가끔씩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쉽게 나오면. 이게 워낙 이제 지역적이라 이게. 자, 여기서는 이제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 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설치해야 될 대상은 압력 용기, 세부상 숙지하셔야 되고요. 정변이 압축기, 정변이 펌프, 배관, 그 밖에 요 내용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 숫자에 돼 있는데 뭐 2년에 한 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4년에 한 번. 공정안전보고서라는 거가 내용이 나오면 그냥 그건 4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거에서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파열판의 설치. 이 다음에서는 이제 파열판에 설치된 세 개인데, 반응폭적 급격한 압력 상승, 그 다음에 독성물질 누출에 인해 작업 환경 오염할 우려, 그리고 안전밸브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가 예상되는 경우에 파열판을 설치해야 되고, 직렬로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병렬로 설치하면은 하나가 이상 상태가 있었을 때 한쪽으로는 계속 이게 좀 작동이 되잖아요. 근데 직렬로 설치하면 작동이 되다가 이상 상태가 돼가지고 기계가 뭐 어떤 이 설비가 멈추면은 이게 사람이 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멈출 수 있게끔 계속 위험 상태를 안고 가면서 이게 이제 그 작동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직렬로 설치를 하라는 거죠. 이제 그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렇게 시험을 떠나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보시면 최고 사용 압력의 1.0배, 외부 화재를 대비한 경우 1.1배. 요 숫자는 좀 기억하십시오. 이게 안전 밸브 작동 요건입니다. 그리고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부속 설비 안전 밸브 각각 설치되어 있고, 화학 설비 부속 설비 연결 배관에 차단 밸브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배출 용량 안전 밸브 배출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용량의 자동 압력 조절 밸브가 차단하는 경우, 안전 밸브 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복수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안전 밸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열팽창의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 밸브 설치된 경우. 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 건설 안전 쪽으로 있지만 항탄 항발기 조립 설치 해체 사항이랑 거의 비슷한 급이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거는 그냥 문장 그대로 통째로 암기를 하시는 걸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배출 그 물질의 처리. 위험물은 연소, 흡수, 세정, 포집,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된다.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경우가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파열판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니면 유해성 가스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그 위의 방법들로 인해서, 그리고 자동 소화 설비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이 경우에는 외부로 배출을
원래는 안 되는데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화염 방지기. 원래는 설비 상단에 화염 방지기를 설치를 해놔야 되는데 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 취급하는 때에는 화염 방지 기능을 가진 인화 방지망을 설치하면 그렇지 않다. 이거를 또 설치했을 때는 화염 방지기를 상단에 설치 안 해도 된다. 내화 기준은요. 이제 2시간이 보통 내화 기준인데 이게 그 건축법에서도 보통 2시간을 얘기하는데 그 이 내화 기준에 요 밑에 요 다음 거 1번, 2번, 3번 요거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건축물 기둥 및 보호 지상 1층까지 내화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위험물 저장 취급 용기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바닥면으로부터 지지대 끝부분까지 그 다음에 배관의 전선간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 그리고 그 내화 재료는 산업표준화법에 준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측 장치의 설치 자주 나옵니다. 상당히 자주 나오는 거고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발열 반응이 일어난 시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분리, 발화점이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반응 폭주로 이상으로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kPa, kPa죠. 킬로파스칼. 예, kPa입니다. 그냥 P, MPA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그 단위 틀리시면은 틀리게 되시는 거 아시죠? 뭐 MPA를 써야 되는데 kPa로 썼다거나 아니면 그냥 PA로 썼다거나 아니면은 킬로파스칼인데 그냥 파스칼만 썼다거나 예, 뭐 킬로파스칼인데 메가파스칼로 썼다거나 그러면 틀린 겁니다. 예. 그리고 가열료 또는 가열기 요거는 그냥 통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고 자동 경비 자체 설치하거나 아니면 감시인을 배치를 해야 되고, 예비 동력 5점 이제 잠금 장치 색채 표시를 해야 되고, 사용 전에 점검 사항 중요합니다. 화학 설비 및 구수 설비는 안전 검사 내용들 한 다음에 설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분해 또는 개조 또는 수리하는 경우, 계속하여 1개월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후 다시 사용한 경우, 요 경우에는 안전 점검하고 사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음 사항에는 이제 점검하고 사용해야 된다. 설비 내부 폭발적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밸브 차단 장치, 방호 장치 기능의 이상 여부, 냉각 가열 교반 압축 계측. 요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문장이 아니라 단어. 냉각 가열 교반 압축 계측. 그냥 요 한 단어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조 수리할 때 뭐 작업 지휘자 선임해서 지휘하도록 해야 되고, 누출되거나 고온에 수증기 세운하지 않도록 태고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건조 설비. 위험물 건조 설비는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해야 되고, 건조층을 설치할 때는 최상층에 설치하거나 내화 구조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용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건조 설비 바깥 불연성 재료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건조 설비도 불연성 재료, 다 불연성 재료가 나옵니다. 지금 이 건조 설비를 이제 할 때 구조가 계속 나와 있는 건데, 이것도 자주 나오는 그 기출 문제죠. 측병이나 바닥은 견고한 구조, 상부는 가벼운 구조로 만들고 주의사항을 고려해서 폭발구를 설치를 해놓으라는 거고, 증기 또는 분진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되고, 점화하는 부분을 환기시킬 수 있는 구조, 청소하기 쉬운 구조, 청소, 환기, 배출, 가벼운 폭발구. 이게 키워드를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밀폐할 수 있는 구조, 다른 곳에 번지지 않게끔. 그리고 부분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구조. 열원을 직화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예. 그러니까 이게 구조라고 나와 있지만 또 준수 사항이기 때문에 건조 설비에 대한 거를 이제 총망라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암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건조 설비를 사용할 때는 미리 내부를 청소해서 환기를 해놔야 되고, 폭발 화재 위험 있는 물질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을 해놔야 되고, 건조물은 쉽게 이탈되지는 않도록 해야 되고, 온도는 냉각 후에 경납을 시켜야 되고요. 가까운 장소에 인화성 액체를 두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온도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장치를 설치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세틸렌 용접, 그리고 가스 집합 용접 접치입니다. 127kPa 요거 숫자 이제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발생기의 설치 장소, 전용 발생기에 설치해야 된다. 최상층에 위치해야 되고, 화기 사용하는 경우로부터 설비의 3m 초과. 그 다음에 5개에 설치하는 거, 계급으로부터 다른 것 중 1.5m. 요 숫자는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발생기실의 구조, 불연성 재료로 하고, 안 타는 재료로 하고, 철근 콘크리트 또는 그 밖에 같은 수준의 강도를
를 지녀야 되고요. 지방 천정은 얇은 철판이나 가벼운 불연성 재료, 바닥 면적 16분의 1 이상, 숫자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불출시키고 아까랑 똑같지만 이제 계구부는 창이나 출입구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 되고요. 출입구 문은 불연성 재료로 두께 1.5mm 이상 철판의 그 밖 이상 강도 구조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벽과 발생기 사이에는 발생기의 조정 또는 키바이드 공급이 간격을 확보해야 되고, 암기하실 사항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안전기의 설치. 실제 안전기가 이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요것만 이렇게 팔거든요. 요것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림 그린 사람은 상 줘야 됩니다. 그림을 되게 잘 그렸어요. 용접 자체 취급마다 안전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짜. 예. 그리고 발생기, 가스 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아세틸린 용접 자체 관리, 발생기, 그 다음에 종류, 형식, 여기 보시면 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그리고 평균 가스 발생량, 1회 키바이드 공급량, 요거는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고 아셔야 될 내용이고, 출입 금지해야 되고, 그리고 발생기에서 5m, 발생기 실에서 3m는 담배 피면 안 된다. 5m, 3m. 발생기에서 5m, 발생기 실에서 3m. 도관에는 산소용 아세틸렌. 여기 보시면 산소가 녹색이고 아세틸렌이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지금까지 뭐 경력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경력이 많지는 않은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선 중에 저렇게 안 생긴 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산소는 무조건 다 녹색이었어요. 아세틸렌은 항상 빨간색이었고. 그리고 고온 장소에서 환기 불충만 장소 이제 안 되고,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당연히. 그 다음에 가스 집합 장치에 대해서 화기를 사용하는 처리비력도 5m.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가스 집합 장치와 화기가 5m. 그 다음에 발생기 실 아세틸렌, 아세틸렌 발생기에서 5m, 발생기 실에서 3m. 그 다음에 개구부는 1.5m. 그리고 최상층에서 화기 사용하는 발생기 실의 최상 처리비력부터 3m. 요거를 이제 구분해서 아셔야 됩니다. 가스 장치실의 구조는 정체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당연히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벽체도 불연성 재료, 그리고 가스켓을 사용하고 상호 밀착시킬 수 있는 구조, 안전기를 당연히 설치해야 되고,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 안전기를 설치해야 되고요. 구리 함유량의 70%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요게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가스 집합 용접 장치의 관리, 가스 명칭, 저장량 등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놔야 되고, 가스 용기를 게시하는 경우에 관리 감독자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조작 및 점검 요령을 가스 장치실에 또 게시를 해놔야 되고, 관계자의 출입 금지, 그 다음에 흡연, 화기 사용 안 되고요. 당연하죠, 이거는. 도관의 산소염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조치를 해놔야 되고, 거기에 소화 설비를 해놔야 되고요. 소화기를 갖다 놓든가. 그리고 고온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안 되는 장소, 진동이 많은 장소에는 설치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작업을 할 때는 보안경과 안전장갑을 착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스 집합 용접 장치의 관리이자 준수사항,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화재 및 위험물 누출의 위험 방지 조치. 지하 작업장. 지하라고 하시면 그냥 바로 밀폐 공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하는 그냥 밀폐 공간이다. 그래서 밀폐 작업 프로그램이랑 같이 이게 연관이 항상 많이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지하 작업장, 그러니까 밀폐 공간은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해야 되고, 매일 작업 시작 전 가스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찰 위험이 있는 경우, 장기간 작업할 경우는 4시간마다 그거를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안에 질식의 우려가 있는 위해 가스가 있는지, 아니면 산소 농도가 적절한지를.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스 농도가 인하한 게 25%, 아까도 나왔었죠. 25% 이상으로 될 경우에는 즉시 환기시키거나 근로자 대피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부식성 액체 압송 설비. 부식성 액체에 대하여 이제 내식성이 있는, 당연하겠죠. 부식성 있는 액체니까. 그리고 사용 전격 압력 표시하고 초과하면 압송하지 말 것.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위험할 경우 과입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되고, 접속 부분에 누출이 없도록 확실히 접속해야 되고, 운전자를 지정하고 운전 및 압력 감력계를 감시해야 되고, 한 명이 맨날 다른 사람이 그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점검하고 손상 부식 등의 경험 의하여 압송하는 부식성 액체가 남아거나 새어나올 수 없는 구조로 교환할 것. 그래서 지금 이게 부식성 액체 압송 설비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1차에서는 봐주시고, 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저장 및 취급량을 최소화할 것.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리고 설비 연결 부분은 누출되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매월 1회 이상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겠고, 급성 독성 물질 폐기 처리해야 되는 냉각, 분리, 흡수, 흡착, 소각 등의 처리 공정을 외부로 방출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저장 포집 또는 처리 설비 설치에는 안전하게 회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되고, 경보 설비를 근로자에서 가까운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고, 감지 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독성이 있는 물질을 하는 설비에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전기입니다. 전기는 이제 감전, 예, 누전, 거기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제가 솔직하게 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일 약한 파트가 전기 파트라, 사실 저는 또 공부를 할 때 전기를 그렇게 많이 열심히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왔던 거는 주로 뭐가 나왔는지 제가 꿰고 있으니까요. 충전 부분에 대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 조치 사항은 폐쇄형 외압으로 해야 되고,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해야 되고,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야 되고,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 표시를 해야 되고, 뭐가 발전소나 변전소, 개폐소 등에 구획되어 있는 장소에는, 전주 철탑에는 장소에는 충전부 설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격리되어 있는 장소에, 그리고 덮개, 울타리, 절연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된다가 자주 나옵니다. 지금 이게 되게 자주 나와요. 좀 요런 게 객관식으로 자주 나오죠. 그리고 전기기계 기구의 접지는 전기 누전에 의한 그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지를 해야 된다. 접지. 이 대전되는 전기의 전류들이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이게 계속 전류를 품고 있어가지고 사람이 손을 댔을 때 감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흘려내게 하기 위해서 접지를 하는 거죠. 기계교 급속재로 외암 금속재 외피의 그 철대, 그리고 비충전 금속재 중 충전대에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재, 수직거리 2m, 수평거리 1.5m 이내의 것, 그리고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 기기 접지용 전선의 피복 외장, 사용전압 및 대지전압 150V를 넘는 것, 이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설비 중에 금속재에서는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그리고 고압의 금속재 칸막이 및 이와 유사한 장치, 고압의 기준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직류냐 교류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 작년에 개정됐는데 개정된 거에 따라서 이제 그 고압이냐 저압이냐 그거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코드 플러그를 접성하여 사용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재, 사용전압 대전압 150V 넘는 것, 고정형 전기기계기구, 고정형 이동형 휴대용 전기기계기구, 물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비접지형 콘센트, 휴대용 손전 등, 그리고 수중 펌프가 여기 전기기계 기구에 접지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고, 되게 자주 나옵니다. 단골 문제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1항 이거를 안 해도 되는 거의 대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되는 거, 그 다음에 절연대 위에다가 해놓은 거, 비접지 방식의 그 전로에 된 거, 그리고 특별고압 사용하는 경우에 요 대상이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특별고압은 지락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에서 감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기기계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용량, 기계적 강도, 사용 장소의 주의 환경, 방호수단의 적정성을 미리 사전에 이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적절하게 설치를 해야 되고요. 누전 차단기, 감전 방지 정말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감전 방지와 누전 차단기를 해야 되는 대상이 대지전압이 150V 초과하는 이동형 휴대용 전기기계 기구, 물 도전성 높은 액체가 수분 장소, 철판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 그러니까 이거는 물, 이건 대지전압, 이건 철판 철골, 그리고 임시 배선, 이렇게 일단 4개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4개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전기용품, 생활용품, 생활번, 절연대 위에 비접지 전로에서는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누전 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전격 감도 전류가 30mA 이하, 작동 시간 0.03초 이내의 것. 이게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셔야 되고요. 분기 회로 또는 전기기계 기구마다 누전 차단기를 접속해야 되고, 파손, 감전, 사고 방지할 장소에 접속해야 되고, 과전류 차단하는 퓨전 차단기 접합에 접속해야 되고요. 과전류 차단 장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류 아크 용접기,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해야 되는 장소가 선박의 이중선체 내부, 그리고 탱크,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m 장소에서 철권 도전성이 높은 장소. 추락 위험 장소도 있는 장소에서 도전성이 높은 장소. 보통 철골 작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근로자가 물, 땀 등으로 도전성이 수면 상태가 높은 상태에서는 자동 적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보통 다 그냥 설치를 하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비상전원. 비상 발전기, 비상 전원, 수전용 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 저장 장치는 비상 전력이 공급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점 접속기 설치 사용 시 준수사항.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로 사용할 것. 방수형으로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젖은 손으로 취급하면 당연히 안 되고, 전기기계인데, 잠금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끄고 잠그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 위동용 휴대용 장비 사용 전기 사업, 도전성 공구 장비 등이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사다리가 철제 사다리인데 이게 이제 지직돼 버리면 안 되니까 그거를 사용하면 안 되고, 근로자가 당연히 젖은 속으로 플러그나 콘센트를 만지면 안 되고요. 전기 차단용 특별히 설계된 스위치 차단기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전류를 재투입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로자는 이걸 이행해야 된다. 당연히 이행을 해야죠. 전기 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정전 전로 작업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요 내용들이 쭉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고로 이것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충전전로 작업. 충전전로 작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그 전봇대 위에 선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보호구, 절연용 방어구를 착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접촉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도전 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해서 간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활선 전용 작업용 기계 기구를 사용하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줘서 그걸 사용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원용 방역구를 착용한 게 적게는 활선 작업용 기계 장치를 그렇게 해서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노출 충전부에 대한 제시된 접근 한계거리. 요게 접근 한계거리인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를 그냥 놨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보통 자주 출제가 종종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거를 그냥 아예 암기를 안 했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대신 이제 다른 쪽에 더 이제 제가 이제 에너지를 쏟은 거죠.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울타리나 감시인 배치, 절연용 방어구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절연용 보호구는 방어구, 활성 작업기구, 활성 작업용 장치를 사용해야 되는데, 밀폐 공간에서의 전기 작업, 이동 및 휴대 장비를 사용하는 전기 작업, 정전 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 작업, 충전 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충전 전로 인근에서의 차량 기계 장치 작업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전기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근처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그리고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 예방. 정전기나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을 하거나 재진 장치를 사용해야 돼요. 도전성 재료 사용, 접지, 가습, 재진 장치 사용. 요 네 개가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방지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보시면 그게 어떤 대상이냐면, 탱크롤이 탱크 장치에 드럼을 주입하는 설비, 탱크롤이 탱크차에 위험물 물질 저장 설비, 도료 접착제 등 제조 저장 취급 또는 도포하는 설비, 위험물 건조 설비, 위험물 고체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위험 용기 용제를 사용하는 설비, 그 다음에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를 분무하거나 이송하는 설비, 고압가스 이송 저장 설비, 화학류 제조 설비, 발파 공장 화학류를 점화시키는 이 장소에서는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그리고 재진 장치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선 정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돼서 폭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장소에서는 자주 나오는 그 빈출이고요. 제가 이 두 개를 좀 미흡하나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이었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좀 영상을 업로드를 드렸고요. 취약하지만 제가 색칠을 칠해 놓은 데는 정말로 빈출이고 기출입니다.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제 벌써 이게 또 영상이 30분이 됐는데, 저는 영상을 항상 짧게 만드는 게 제 그 기준이기 때문에, 제 원칙이기 때문에. 근데 영상이 또 길어졌네요.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항상 생각했던 문구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집안 어르신도 돌아가시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도 되게 어렵고요. 공부를 하는 한 해 동안, 한 1년 정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당시 항상 생각했던 게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노력하라. 이 문구를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경력이 많지는 않은데 산업안전지도사는 일단은 무조건 합격은 해야 되겠다. 어찌됐건 저찌됐건 그것만을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술사도 없고 그리고 이제 경력이 이렇게 많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 3차 동차를 합격한 거는 계속 제 자신을 이렇게 다잡으면서 공부를 한 게 주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